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NU 뉴스입니다. 성적 확인 전 꼭 해야 하는 게 있죠. 바로 강의평가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강의평가의 익명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고 합니다. 최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의평가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만큼 불성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지 학생들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의평가를 일단 차세대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는 건데 이 자체만으로 일단 익명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적 확인을 빨리 하기 위해서 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대로 강의평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3.3%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강의평가를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이유에는 성적 조회를 빨리 하기 위해서가 18%, 수업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 14%,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20%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수업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고려해 중간 의견 수렴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고 학사지원과는 밝혔습니다. 중간 의견 수렴 제도란 해당 학기 수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바로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2017년 2학기부터 실시된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사지원과는 강의평가 규정 제10조에 따라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의 평가 결과 열람 시기는 학생들의 강의평가가 종료된 후입니다. 강의평가 응답률, 평균 점수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학생 개인이 부여한 점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강의평가 익명성은 지금 철저히 보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학사지원과에서 학생분들이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돼서 강의평가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학사지원과 자료에 의하면 교수들은 학기별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나타내는 결과와 주관식으로 작성한 주석 두 가지로 나뉘며 학생 개인별로 작성한 점수와 의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의견은 이름 순이 아닌 무작위로 배정되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의평가. 익명성은 보장되었지만 아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GNU 뉴스 최민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 사고는 우리 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화재 시 피해를 줄여줄 교내 소방시설과 비상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정송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로 인해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2층 비상구가 창고로 사용돼 탈출이 어렵고 건물주의 부실한 안전 점검으로 소방시설이 미비해 다른 화재 사건보다 유독 피해가 컸습니다. 사건 이후 건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소방시설과 비상구의 실태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학교는 모든 캠퍼스와 부속 건물을 포함해 총 194개의 건물이 있고 모든 건물에는 방화구역 규정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소화 기능을 하는 스프링클러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B&IT 건물을 비롯한 4개의 건물에만 설치돼 있고 나머지 건물에는 소화기와 소화전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또한 경보 기능을 가진 자동 탐지기와 피난 기능을 하는 유도 등 방화 셔터 등의 시설도 항상 가동 중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법적으로 규정된 소방시설 점검을 민간업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 정밀 점검은 상반기에, 그로부터 6개월 뒤 작동 기능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민간업체와의 점검 후 나온 서류를 진주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가 다시 학교에 조치명령을 내리고 조치명령에 따라 학교가 재정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설과는 업체화하는 소방점검 이외에 자체적인 소방점검을 매일 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 학교 소방시설에 대해 자부했습니다. 소방시설과 마찬가지로 비상구가 학내 모든 건물에 있습니다. 학생생활관 8동과 9동은 항상 열려있는 2개의 비상계단을 제외하고 비상시에 자동 열림 장치가 설정돼 있는 비상계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꼭 열려 있어야 할 비상구가 잠겨 있는 건물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은 아람간의 비상구입니다. 비상구는 재난에 대비해 항시 개방돼 있어야 하지만 이곳 비상구는 잠겨 있습니다. 아람간 측은 도식이 우려가 있어 문을 잠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학생들이 식사하는 중 화재가 일어난다면 출입구 하나로는 대피가 어려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이 밥을 먹는 공간인데 그게 잠겨 있으면 만약에 식당에서 뭐 화재나 다른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유동적으로 대처가 힘들 것 같은데 그게 화재가 나고 하면은 사람들이 대피하기가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조금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비상구가 잠겨 있는 건물은 아람간뿐만이 아닙니다. 학생생활관 구동의 비상구도 잠겨 있습니다. 학생생활관은 여자 기숙사 특성상 남성의 출입을 막기 위해 잠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비상구가 잠겨 있으면 피난시설법을 위반하고 비상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의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학생생활관 측은 아람간과 구동 모두 범죄의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잠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범죄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겠다며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내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비상구 관리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NU 뉴스 정송화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다양한 동아리가 있죠. 그런데 교양동 강의실 대여 절차가 까다로워 부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나승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경상극 예술연구회 부원들. 공연을 위해선 공연장이 필요하지만 동아리에 주어진 공연장은 없습니다. 또한 강의실 대여 절차도 까다로워 동아리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협의하는데도 오래가 걸려요. 교양동 강의실을 대여를 하는데 모든 선생님과 단체에 다 허락을 받은 뒤에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중간 과정이 좀 긴 것 같죠.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위해 교내 강의실이나 사설 장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설 장소를 이용할 시 장소 대여료가 들어 비용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 학교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이유로 학생들은 교내 강의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내 강의실을 대여하는 절차는 수월하지 않습니다. 2016년까지 단순하고 쉬웠던 절차가 현재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겁니다. 이전의 절차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실을 대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서식을 출력하여 담당 교수의 서명을 받은 후 학사지원과와 학생과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 측은 업무의 주체가 학생과에서 학사지원과로 옮겨지며 대여 절차가 변경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학사지원과는 소음과 관리상의 민원이 자주 들어와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들 속에서 학생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차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규정된 겁니다. 교양동 강의실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고 싶다는 동아리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 지금까지 353명의 서명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관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요것까지 정도는 이렇게 절차를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함께 마련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불만에 대해 이해한다 답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위해 신건물의 동아리 활동 공간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교내 시설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위해 교내 시설을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GNU 뉴스 나승경입니다. 2018학년도 가자 캠퍼스 학생생활관 관생 접수가 마감됐는데요. 이에 재학생들은 성적 확인 날보다 더 이른 생활관 신청 마감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송은 기자입니다.
학생 A씨는 자신의 성적이 생활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관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감 이후 발표된 성적은 3점 후반대였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성적임에도 성적을 미리 알지 못해 생활관 신청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번에 기말고사를 치고 성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기숙사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나온 걸 보니까 기숙사를 넣어도 합격할 성적이 나왔더라고요. 기숙사 신청하는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뿐만이 아니라 관생 신청을 하였음에도 성적을 몰라 미리 자취방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관에 합격해도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취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가자 캠퍼스 학생생활관 신청 기간은 공식적인 종강 날짜에 맞춰 마감했으나 2018학년도 생활관 신청은 관생 선발 방법의 변경으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늦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적 확인 날보다 기간이 짧아 학생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자 캠퍼스와 달리 통영 캠퍼스의 경우 성적 확인 날의 이틀 후인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재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한 겁니다. 이에 가자 캠퍼스 학생생활관 측은 개선이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2019학년도 생활관 선발부터는 관생회와의 협의 후 관생 모집 기간을 성적 확인 날짜보다 길게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관 원서 접수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이 불편함이 있은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19학년도 관생 모집부터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안 다음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성적이 선발 기준인 학생생활관. 내년부턴 재학생들이 관생 모집 기간 동안 자신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GNU 뉴스 이송은입니다. 2017년이 가고 새로운 해인 2018년이 밝았는데요. 올해부터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학우분들과 관련 있는 노동 분야부터 금융 분야까지 서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황금 같은 소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분야별 새로워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동 분야입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아르바이트하고 계실 텐데요. 2017년의 최저시급은 6,470원이었죠. 올해의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또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주휴수당 포함 시 9,036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들 주목해주세요. 올해 노동 관련 새롭게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공의법인데요. 전공이란 전문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수련받는 사람을 말하죠. 흔히들 레지던트라고 부릅니다. 레지던트의 경우 초과 근무와 연속 근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법이 주 80시간 초과 근무 및 26시간 연속 근무를 막는다고 합니다. 둘째, 국방 분야입니다. 종강을 맞아 입대를 기다리는 학우분들 많으실 텐데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올해 1월 1일부터 20만 원이던 병장 월급은 40만 원대로 오르게 되죠. 이렇듯 작년보다 2배가량 오르긴 했지만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부족한 월급을 받고도 국가를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충성! 셋째, 취업 분야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학우분들 공무원 증원한다는 소식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많은 학생이 준비하는 경찰직의 경우 2,593명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직인 소방직 공무원도 증원한다고 하니 공무원 준비하고 계시는 학우 여러분께 좋은 소식 있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금융 분야입니다. 청년희망 키움 통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청년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34살 이하, 1년 6개월 이상 근무자이며 생계수급을 받는 청년 5,000명에 한정되는데요. 이를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증 10만 원이 따로 청년희망 키움 통장에 자동 저축되고 추가로 국가에서 월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매월 평균 40만 원씩 저축해 만기 시 1,5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셈이겠죠?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대상자인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올해도 작년과 비교해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요. 학우분들도 변화될 준비 되셨나요? 그럼 2018년 가자!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식품생명의학과 김진수 교수는 12월 26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행된 연말 시상식에서 국내 수산가공식품산업과 진흥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업적으로 기관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는 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2주간 필리핀 비나로난에서 2017 동계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경상대학교 학생처에 따르면 경상대학교는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르고 다양한 문화체험 및 현지 주민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 지구촌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해마다 학예 동계 방학 기간에 해외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은 12월 27일 고성교육지원청에서 고성교육지원청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과 고성교육지원청은 협약서에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자원 개발을 촉진, 확산하기 위해 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공공 언어 개선과 언어 문화 교육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색은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으로 올해를 채워나가실 건가요? 어떤 색이든 여러분의 한 해가 아름답게 그려지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